안녕하십니까. 연인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모셨는데요. 2차 전지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급락장에서도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버티면서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했습니다. 네. 이제 어려움을 딛고 2차 전지가 수익을 더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먼저 최근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를 하시죠. 네네. 최근 수익률 현황 보시면 네. 뭐 역시나 처참한 수준이긴 맞습니다. 예. 지금 고점 대비로는 평균 66% 하락을 했고요. 1월달 대비해서도 대략 평균 27%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눈여겨볼 거는 여전히 차별화된 숫자를 나타냈던 엔캠이라든지 SKC가 많이 내려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셀단하고 양극재단은 여전히 평균 대비 1월 달에도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면서 전혀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덜 빠지는 종목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PNT 같은 회사들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지금 연초 대비, 그리고 TC스틸 같은 경우가 상당히 뭐 나노신소재, 양극재나 배터리 네. 셀하고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최근에 조금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 중에 SK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리기판으로 올라간 그렇죠. 주식이고, 예. 그다음에 뭐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웨이퍼 표면을 닦는 과산화수소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에천트 쪽이 엮여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와 같이 그 사업군이 혼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좋았을 때는 이 상대적으로 반도체 사업이랑 같이 하는 회사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단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최소한 30-40% 이상 차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그 최근 상황에서 떨어질 때는 좀 덜 빠졌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양쪽에 있는 것들이 2차 전지만 좋을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소외됐는데, 그 반도체랑 2차 전지가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혼합되어 있는 사업군이 지금의 장에서는 좀 강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 8월 5일자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10% 넘게 급락 나왔을 때, 그날 그 8월 6일 그 다음날 가장 빠르게 회복된 종목들, 그 다음날 8월 6일날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2차 전지 종목들을 추려보시면 그 중에 뭐 대주전자재료, PNT,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확실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그 내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 추정치 중에 그 똑같이 내년에 다 좋아진다고 보는데, 내년 추정치 중에 월등히 숫자가 달라지는 종목들이니까 같은 예를 들어 양극재 내에서도 가장 이익 좋아지는 건 다 알겠는데, 이익이 전년도 기저효과, 그러니까 이제 내년으로 치면 올해가 기저효과가 되겠죠. 올해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YOY로 얼마나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지가 아마 내년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그러니까 그 주가 탄력도, 상승 탄력이 가장 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을 점검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이동태 전 회장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 이런 걸로 에코프로가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뭐 네. 의미 있는 사실 회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수익률 네. 보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밸류를 좀 따져볼게요. 올해 또 내년에 이익을 기준으로 밸류는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밸류가 전체 지수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17배고 코스닥이 98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단으로 보면 2차 전지의 양극재 단에서는 에코프로비엠부터 코스모 신소재까지 올해 기준 평균 PER은 100배가 넘고요. 한 120배 정도가 되고요. 내년에 이제 조금 떨어져서 내년에 조금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서 네. 한 55배 정도. 네. 그 55배 근간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대비 내년에 이익이 100% 성장한다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첸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에 150% 가까이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요.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가장 그 2차 전지 비중이 작은 LG화학도 내년에는 최소한 7-80% 이익 성장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쪽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LG엔솔이 여기 140배라고 잡혀 있지만 정상적인 밸류는 내년 기준인 38배 정도 수준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삼성 SDI는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압도적으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LG엔솔하고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극명한 차이는 전기차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LG엔솔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LG엔솔은 100%가 다 전기차 포지션이고요. 삼성 SDI는 아직까지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55% 정도가 전기차 비중이고요. 45%는 ESS하고 그다음에 그 전동 공구 쪽 그게 대략 20%나 비중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삼성 SDI도 편광 필름이라든지 OLED 소재단에 전자 소재 쪽 비중이 대략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실적에서 2분기 실적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뭐 30% 정도 빠진 수준으로 선방한 거는 이 전기차 부진을 다른 편광 필름이라든지 OLED 소재라든지 다른 그 기타 사업부 네. 쪽에서 좀 막은 측면이 있다. 예, 다른 사업부가 있는 게 좀 방어가 되는 방어가 거예요, 확실히 그죠?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네. 그렇고 그렇죠. 네, 포스코홀딩스도 아무래도 철강에서 차지하는 네. 매출과 이익 비중이 여전히 80%고 음. 내년에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철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까지 되기 때문에 아마 80에서 75% 줄어드는 비중 딱 그 정도 수준만큼 5%에서 10% 정도가 아마 내년에 리튬 매출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의 뭐 13배 수준, 내년에 10배 정도 수준은 리튬에 대한 밸류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는 수준이다.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 뭐 신일본 제철, 바오산 철강, 뭐 그다음에 그 락스탈 메탈 같은 글로벌 철강사들의 평균 PER이 7배에서 8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10배는 지금 딱 그냥 글로벌 철강사들의 밸류에서 한 10% 정도 할증된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걸 엄청나게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홀딩스도 올해 아마 2조 5천억 정도 철강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최소한 3조 6천억에서 3조 8천억 정도로 철강 쪽에서 본업에서만 영업이익이 35% 정도 이상 증가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도 이 내년에 본격 리튬 매출 반영되는 거, 철강 본업 회복되는 거 보면 PER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까지는 밸류에이션에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이 양극재 업체들이 역시나 밸류가 좀 부담이 되는 건 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확실한 상황이고 내년 기준으로 양극재 업체단에서는 뭐 LG화학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 평균값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코스모 신소재 정도가 왜냐면 지금 양극재를 포함해서 양극재와 이제 소재단을 다 장비는 워낙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소재를 그러니까 분리막 전에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를 통산해서 내년 평균 PER을 매출과 이익이 50% 이상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PER 밸류가 대략 47배에서 50배 정도입니다. 소재 업체들의 평균 PER이 그 50배 밑으로 떨어지는 양극재 업체는 LG 화학을 제외하고는 코스모 신소재가 좀 유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엄청 높을 때야 뭐 밸류가 무시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100배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성이 좀 캐즘 구간에 들어가고 이익이 지금 이익이 좋아지질 않으니까요 아직. 자 그럼 2차 전지 최근에 이제 업황들을 좀 볼게요. 트럼프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춤했는데 뭐 그 영향들은 이제 좀 학습 효과가 있어서인지 별로 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 같고 역시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원재료 가격도 못 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네.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트럼프보다 원재료 가격과 연동된 양극재 판가 업체들 그다음 배터리의 판가가 떨어지는 건데 네.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 판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 SDI나 LG 엔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배터리 가격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간은 뼈아플 수 있지만 배터리 가격 자체가 정말로 떨어져야 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정확합니다. 네,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게 결론적으로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배터리 업체 자체적으로 자생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도 보조금을
그 이구한신 정책의 일환으로 만 위안에서 2만 위안으로 2배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청라 화재에서 그 배터리 화재도 있었고 기술적으로 전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글로벌 업체로 뭐 막무가내로 지금 확산하려고 하다가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참 뭐 여담입니다만 벤츠는 그렇게 고급차인데 왜 그렇게 듣보잡에 10위권의 배터리 회사를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사실 그 배터리 관련돼서도 처음에는 CATL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페르시스라고 바뀐 것도 좀 수상한 측면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아마 절대로 완성차 업체들이 벤츠 사례를 보고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벤츠 그 급에 있는 BMW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스텔란티스가 다 지금 중국 배터리를 주시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국내 배터리 업체하고의 기술 차별화는 좀 이럴 때일수록 국내 배터리 업체가 우리 기술 경쟁력이나 기술 안정성을 조금 공격적으로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그 배터리 화재가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역대급으로 중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과 우리나라 배터리와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업체들이 올해 평균 PER 기준으로 16배에서 17배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업체가 PER 배터리 셀 업체를 포함하면 31배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2배 안짝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는 올해 연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중에 가장 최저 수준으로 좁아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국내 배터리 업체는 주가가 박살나고 오히려 중국 배터리 업체는 주가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우려들 하시는 거 리튬, 뭐 최근에 또 삼성증권에서 또 리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레포트를 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리튬 생산량으로 치면 1등인 데가 그 그린부시 강산입니다. 그린부시 강산이 당장 지금 8월달 기준으로 생산량 가이던스를 7%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어 리튬이라는 업체의 그 대규모 리튬 채굴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튬 관련된 회사들이 펀딩을 받는 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튬 상위 업체 말고 밑단의 하위 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미래에셋증권 레포트 여기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네, 요겁니다. 지금 그 리튬 및 니켈 관련 이연 중단 프로젝트가요. 중국의 그 랩피도라이트부터 포함해서 호주의 스포드민, 그다음에 캐나다, 아르헨티나 업체까지 굉장히 많은 이 뭐 가격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자금의 펀딩 문제, 뭐 채굴량의 감소 문제, 생산의 지연 문제, 생산 우선순위에서 밀린 문제로 상당히 급격하게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당장 올해 말부터 지금 이미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올해 말 내년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요 밑에 표는 요 수치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글로벌 리튬 공급량이 올해 148만 톤인데요. 39% 증가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1등 업체 호주를 제외,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1등이 호주고요. 그 다음에 칠레, 중국, 뭐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순인데요.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칠레, 아르헨티나, 중국 모두 이 39% 전체 증가는 올해 모두 연간 60% 공급 증가를 예상을 해놨거든요. 그게 60% 연간 공급 증가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24년도에 148만 톤이라고 잡아놓은 거에 내년 기준으로 보면 아주 러프하게 잡아도 여기서 대략 15에서 20% 정도 늘어나면 합리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컨퍼런스콜에서 2026년도에 리튬이 반등 나온다고 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2025년도에 이 대규모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연기되는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기차가 뭐 한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양극재가 치솟을 때는 리튬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죠.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움베르토 모이토인가 그죠? 뭐 방산 막
그 영어 사진도 나오고 막 이걸 확보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데 지금은 뭐 네. 그런 얘기 쑥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 과잉이라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전망이라는 게 바뀔 수 있다. 네, 그런 네. 걸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걸 의심할 수도 없고 참 투자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가 측면보다는 사실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나머지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전기차 자체가 그 회사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본업의 경쟁력이 정말 줄었는지 1, 2년 사이에 진짜 본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체크해 보면 본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 모든 것을 반영해 주는 게 실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2분기 실적이 LNF까지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그죠? 2분기 실적에서의 특징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또 3분기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을 좀 선별해 주세요. 네. 2분기 실적 아직까지는 대주전자재료가 안 나와서 네. 대주전자재료하고 P&T가 2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준 나올 것으로 보고요. 현재 나온 걸로는 실적으로는 역시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좋았습니다. 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상대사 경쟁사죠. SKC 같은 경우가 7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고요. SKC가 2분기에 627억 적자하면서 작년에 195억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도 105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연속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특징적인 거는 북미에서 연매출이 240%가 늘어나면서 북미에서 출하량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50% 이상 증가하면서 북미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고 이익률이 1%대밖에 안 되는 이유는 연초부터 돈 가격이 굉장히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게 2분기까지 그 롯데에너지의 이익률을 상당히 깎아먹었는데 3분기부터 돈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돈 가격이 톤당 10,000불을 찍었다가 1,500불 이상까지 찍었다가 지금 8,600불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돈 가격 빠졌다는 거는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3분기부터는 판가에 낮은 구리 가격이 적용되는 때 수익성이 더 훨씬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아주 그 눈여겨볼 거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동박을 지금 본격 양산하려고 해서 전북의 익산 공장을 AI 가속기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솔루스 첨단 소재가 엔비디아의 검증을 받아서 일부 물량을 AI 가속기 쪽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는 네. 동박 물량이 나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았고요. 기대치도 낮았지만 안 좋게 나왔고 그죠? 3분기쯤에 실적이 뭔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 선반영을 하긴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2차전지 수익률하고 이슈하고 밸류 쭉 점검했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2차전지 전략 마무리할게요. 네. 네, 전략적으로 보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편인데요. 미래에셋에 따르면 여기 지금 음극재는 없는데요. 음극재가 매출은 어떻게 늘어나죠? 가격이 올라가거나 물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셀이든 양극재든 동박이든 전해액이든 분리막이든 다 물량은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가격은 다 현상 유지라고 돼 있고요. 근데 가격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물량도 늘어나는 게 지금 실리콘 음극재 업체라고 말씀드리고요. 주가 빠졌을 때 탄력도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전체 소재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아무래도 동박업체 중에 가장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분명히 주가는 시차를 두고 숫자를 분명하게 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롯데에너지가 재미난 게 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그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당장 올해 3분기에 파일럿으로 연 70톤 정도 양산이 되고요. 또 재미난 게 LFP에 들어가는 양극할 물질을 이미 이것도 양 1,000톤 정도 파일럿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LFP에 대한 모멘텀,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 AI 가속기에 대한 모멘텀, 거기다 유일하게 동박 업체 중에 압도적인 차별화된 실적을 가진 것으로 봤을 때
올해 7월달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소재 업체 중에 동박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낮아진 거고 이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 소재가 부각받는다면 그 중에 조금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탑은 원탑은 대주전자재로 예. 예, 두 번째로 관심 있는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현황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